안녕하세요. 노동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미디어 뻑국 채널과 함께하는 당장 멈춰 TV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긴장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세요. 네. 누구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에 있고요. 대전 충북지부에서 노동안전보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나 오늘이 4월 28일 아닙니까? 그렇죠. 산재 사망 네. 날이죠. 네.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버벅거리네요. 네.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마석의 모란공원에 가서 고 김용균님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기자회견도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김용균님과 같은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고 왔는데요. 우리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터에서의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사실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위험한 상황이 일상에서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도를 만났다. 이러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112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터에서도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걸 빠르게 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노동부에서 위험상황 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3088이라고 해가지고 전광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상황 신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좀 알리고 이것들을 좀 안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588-3088입니다. 다른 전화번호는 세 자리잖아요. 112, 119. 외우기 쉬운데 아직 노동부는 좀 그런 단계까지가 안 됐고 1588-3088 이 전화번호로 하면 전국 어디서나 현장에 있는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588-3088입니다. 네. 숫자가 8개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터에서의 위험이 가장 우리가 손쉽게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 자리 숫자로 반드시 줄여내야겠다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면서 1588-3088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588-3088에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전화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588-3088에 전화한 후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죽은 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의 개정법에서의 작업 중지라고 하는 건 사업주의 의무로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면 노동자들을 대피시키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준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하다라고 직감했다. 노동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자리를 대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는 작업 중지권이 노동자들에게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법이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멈추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위험이 감지됐을 때 이탈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보장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현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선은 불이 났다고 소리를 네. 치고 불이야. 예, 도망가겠죠. 네. 예, 그냥 혼자 도망가면은 약간 좀 그렇고 같이 예, 대피해. 같이 도망가. 대피해야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는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협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정도의 위험한 상황 그리고 법 위반이 되는 상황들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세우고 대피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피할 때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동료들한테도 얘기해야 되지만 회사에 얘기하고 대피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한테 그러니까는 바로 그 위에 관리자 직상급자. 직상급자 이제 법적으로는 직상급자라고 하는데 반장이나 직장 아니면 이제 조장, 조장 뭐 이런 대리, 사람들 대리 이런 과장, 사람들한테 부장, 그렇죠. 예. 공장장. 예, 예. 공장장은 만나기 어렵죠. 예, 전화번호 아는 사람한테 전화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누구에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피했다, 중지했다, 대피했다, 동료들과 함께 지금 이탈하고 있다, 수습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는 거죠. 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옆에 계신 이태진 노안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귀에 담았다가 사실 사고가 있을 것 같다, 발생할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하고 거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그러면 1588, 3088 위험 상황 신고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119는 화재 신고가 나면 삐요삐요삐요 하고 막 달려오잖아요. 1588, 3088도 마찬가지인가요? 1588, 3088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는 이제 중앙에 있는 고용노동부 본부로 우선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한 사람 민원인 지역의 관할 지청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연결이 되면 우선은 작업 중지라든지 이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사항이라고 하면 그 감독관이 직접 바로 즉시 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우선은 그 사업장에 확인을 하고 그 개선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러면 어쨌든 위험 상황 신고 전화를 했을 때 관할 지청이라고 하는 노동부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필요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까지 출동하지 않더라도 즉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88, 3088에 전화했는데 괜히 나한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괜히 전화번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1588에 3088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분을 밝히고 뭐 전화를 해도 이제 그 신분이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거는 책임을 지고 신고자를 보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거는 관계기관이 노동부가 잘못한 행정 처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1588, 3088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치를 했는데 회사에서 뭔가 너 왜 신고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하는 1588, 3088은 그러면 24시간 가동되나요? 365일? 뭐 추석이나 설날, 크리스마스 이럴 때 노동부 직원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동하는 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제도는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노동부가 이제 당직 제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야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감독관이라든지 노동청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충청권에서는 그 대전노동청하고 면담하고 뭐 집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항의들을 하면서 6시 이후에는 담당 과장, 이제 산재 예방 과장들이 직접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라고 하는 게 언제 딱 특정한 시기에 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밤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밤에 이것에 대한 긴급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도로서 1588, 3088 위험 상황 신고 전화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노동부 직원분들도 퇴근하거나 잠깐 식사를 하시러 간 사이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더라라는 말씀도 잠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24시간 365일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요구를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는 일하다 보면 주의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아주 빈발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되는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전화번호 하나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소개팅 자리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애프터 아닙니까? 전화번호 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저장해야 할 전화번호 뭐였습니까? 1588에 3088. 그러니까는 1588에 3088은 사고 나기 전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주시면 그 처리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88, 3088하고 같이 119 사고가 났을 때는 119에도 같이 전화를 해주시면 그 바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고 발생 이전에 1588, 3088 전화를 해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대피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1588, 3088에 전화하는 것 그리고 119에도 꼭 전화하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욱치고 들어가가지고 당황하셨나요? 카메라가 커가지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중지권이란 도대체 뭐냐? 법제도에서 도대체 우리가 대피하거나 피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 굉장히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장 멈춰!